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KG 케미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게 과거 2020년도 그리고 2023년도 넘어올 때 쌍용차 인수전 관련해서 이 KG 그룹 전체적으로 호황이었던 주가로 보았을 때 호황이었던 그런 시절이 겪고 나서 현재는 내리막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그러면은 그때의 주가로 회복하지 못하는지 이걸 포커스로 얘기를 할 겁니다. 현재 이제 철강 기업에서 자동차 회사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나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은 조금 뒤에 후위를 도모해야 될 그런 이유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 두 가지 포커스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대기업에 반열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 중인 혁신 진행 중이라고 요 내용도 얘기를 할 거고, 쌍용차 인수 후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상황 속에서 화학과 철강 수직 계열화를 시도 중인데 요게 사실 테슬라와 관련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바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요거부터 봐야 되는데, 회사의 매출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KG 그룹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이제 2010년도부터 늘려왔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화학과 철강 쪽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매출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 전부 다 더했을 때 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분기에 매출액을 달성하는 그러한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조 정도 매출을 내서 순이익이 614억 원 정도가 나오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현재 회사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대기업 반열에 들지는 못했고요. 재계순위 71위 정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규모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출액 2조 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회사 상황 자체가 이 철강 사업과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전자 결제 뭐 여러 가지 화학 산업 분야에서 매출을 나오게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자동차 회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쌍용차를 인수를 해왔죠. 사실 목적 자체가 전기차 회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현재는 수직 계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미래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과거에 경기화학을 모태로 그리고 세일기공 이 두 회사를 모태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화면 꽉 차게 여러 가지 회사들을 적어놨는데 이게 다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들입니다. 인수를 해왔거나 아니면은 사와버리는 이런 회사들인데, KG 케미칼, KG 제로인이 있어요. 사실 이 KG 제로인이 KG 케미칼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지주사의 개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데일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증권방송 보게 되면은 가끔 이데일리, 뭐 팍스넷 이런 회사들 그러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웅진패스원, 동부제철, 현재는 KG 스틸로 되어 있고, 그리고 KFC 치킨집이죠.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할리스 커피, 그리고 FGF라는 이 육가공 업체도 같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 쌍용차 인수를 했고, 에코솔루션, KG-ENC, GNS, 에너캠, KG 커머셜, 여기 안 써있는 KG, SNC까지 뭐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돈 되는 걸 어떤 걸 해야 이 회사 KG 그룹 자체가 대기업의 반열로 들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결정 짓고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수합병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던 게 가장 최근에는 이 쌍용차 인수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2020년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 워낙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에코프로를 동반해서 2차 전지 붐이 일었고, 테슬라라는 회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모델 Y, 모델 S 양산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로의 시대가 패러다임이 넘어간다, 자동차 시장이 넘어간다라는 이 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어땠죠,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역대급 유동성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이제 팬데믹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방황해서 이제 보조금 나오는 거, 그리고 뭉쳐있던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소비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너무나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때 유동성은 다시 한번 우리 주식시장 역사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유동성이 뛰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죠. 현재 지금 증시 예탁금이 TMI지만은
71조 원 정도가 과거 코로나 때 돌았고 지금은 56조 원, 많으면 56조 원, 51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약 20조 원.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데 그때 유동성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거. 이만큼의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떠한 호재가 이걸 다 커버칠 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2022년도에 발생했던 역대급 양봉이거든요.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번 이 이동평균선을 다시 들어올릴 만한 시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면은 역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매물대가 또다시 계속해서 양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회사는 사실 철강 기업이 모태 기업이긴 하지만은 화학도 다루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힘을 좀 더해줄 수 있는 게 철강 열연 강판에 대해서 가격 추이거든요. 이게 파란색 선이 이 열연 강판에 대해서 이제 가격 변동률 추이인데 철강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철강이라는 이 모태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사실 이 회사의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혁들이 많았죠. 과거 헝다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금리가 미친 듯이 솟았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던 이 트리거가 작동을 했던 게 불과 2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기간 동안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상화로 돌리려면은 정말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KG 그룹 전체 그리고 전체적인 증시의 상황 자체가 이때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KG 그룹 자체의 모멘텀은 상당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를 다시 돌릴 만한 사건들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죠. 제가 지금 이제 왼쪽의 표는 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고 오른쪽에 나온 차트는 테슬라의 주가 차트입니다. 먼저 이 전기차의 시대 전환이 빠르게 언제 이뤄지느냐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회사는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 KG 그룹 자체는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포문을 열었던 건 테슬라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넣었고 전기차 침투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패러다임은 10년 넘게 이제 사이클이 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있잖아요. 현재까지의 침투율은 2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후에 미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EV 레이트라고 보이시죠? 이게 전기차 비율인데 88%. 즉 지금은 밖에 나가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향후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 차트가 되게 들어맞기가 잘 맞다고 보는 게 과거에 이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을 때 그때 차트랑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게 된다면은 어쨌거나 지금 전기차라는 시장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0m 앞에서 몰려오는지 100km 밖에서 몰려오는지 이게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의 추세를 먼저 당겨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주가의 반응은 4월 달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약 2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내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 장 마감이니까 미국 시장 장 마감이니까 새벽 5시 이후에 공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지금 새벽 시간에 나오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갈지는 테슬라의 추이를 보면은 대강 이제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시기가 KG 그룹 전체로 이제 수혜를 보려면은 전기차를 얼마나 국산화 시키는지 현대기아차를 먼저 이제 추월할 만큼의 인도량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 또한 대강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예상이 되게 되겠죠. 장기 투자로 간다라면은 매력적이지만 현재로는 이 과거의 차트를 들어올릴 만큼의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지금 평가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KG 케미칼 자체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침투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수직 계열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차량을 만드는데 철강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니까. 이 성공 여부가 기존 철강 사업의 시너지가 잘 나오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쌍용차 인수 후에 이렇다 할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화학과 그리고 철강 이 사업이 유지가 얼마나 잘 되겠는지,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했는데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인컴이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아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전기차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